안녕하세요. 수돗물병원 김동빈 원장입니다. 저번 달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더웠고 되게 무더위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이번 달 들면서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지면서 일단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환절기 때 기침 환자들 되게 많이 늘고 있죠. 이제 병원에도 이제 그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기침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서 기침이라는 주제로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기침해요 라고 해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뚱맞게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 애가 가래를 뱉는 것 같아요, 하얀색 거품 구토를 해요 라고 해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증상을 보고 보호자님들이 느끼시는 방향인데, 일단 강아지 기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뭐 이렇게 캑캑거린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도 생선 같은 거 발라 먹고 나서 목에 가시가 걸리게 되면 칵칵 이런 식으로 뭔가를 뱉어내려고 하죠.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캑캑 거리는 걸로 이제 기침을 하기 때문에 목에 뭐가 걸린 건 아닌가? 사람 기준에 생각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오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기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언급드렸던 우리 애가 뭐 하얀 거품 구토를 해요 라고 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소화기 증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아니면 호흡기 증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요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기침을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도 기침을 상당히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엄청나게 기침을 해요. 막 계속해요. 그러면 당연히 속이 안 좋죠. 그러면서 이제 거품구토를 꽉 하고 내뱉는, 마치 보호자님이 보실 때는 기침하는 증상은 못 봤지만 마지막에 뭔가 뱉어내려고 하는 게 구토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증상 자체가 마치 기침이기는 하지만 목에 갈시가 걸린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토 증상까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침 증상은 일단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침 증상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 건데, 기침 증상의 원인을 가볍게 목 위쪽 부분과 목 아래쪽 부분으로 일단 나눠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게 뭐 수의학 쪽에서 해부학적으로 막 목 위쪽이고 목 아래쪽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목 위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미한 증상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그 나이가 많지 않은 노령의 아이들이 아닌 그냥 중년령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목 위쪽 부분 때문에 기침을 해서 내원을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그냥 사람들로 따지자면 그냥 단순한 감기 증상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면 목 위쪽 부분으로 기침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꼭 병원을 와야 되나?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셔라. 기침을 하는 거는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고 기침을 하는 이유는 날씨가 추워져서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침 증상을 할 때 보통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아침과 저녁 때 보통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는 되게 두껍고, 그리고 비강이라든지 구강 같은 경우에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온도가 확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안에 이제 삼출물도 차고, 그러면서 이제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아침이랑 저녁 때는 웬만하면 기침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문을 좀 먼저 닫아주시고, 춥지 않은지 주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기침의 원인으로 따지자면 습한 데서는 보통 기침 잘 안 하죠. 이제 건조한 데서 보통 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집이 너무 건조하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너무 건조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가습기를 좀 틀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식물이 있는 집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해봤더니 기침이 멈췄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요거는 단순한 감기처럼 그냥 기관지 자극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거다 라고 인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또
그런 사형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침을 계속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병원 한번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 목 위쪽 부분으로 기침을 하는 것도 단순한 감기처럼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습하게 해주고 이제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하면 해결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침을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목 위쪽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약물의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만약에 좁아져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는 그 접종 중에서 이제 전염성 기관지염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려 놀고 나서 갑자기 기침을 막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역시 목 위쪽으로 기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기침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기도나 폐 쪽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당연히 계속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손상이 계속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병원 와서 빨리 멈추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졌을 때 그 시간을 조금 없애줘라. 그리고 집안의 습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줘라. 요것들로 해결이 안 된다, 하루 이틀 내에 해결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기침을 어떻게든 빨리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오셔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기침을 멈출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처치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제 아까 건조하지 않게끔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원에 오게 되면 경미한 환자들 같은 경우엔 네뷸라이저라고 하는 분무 처치를 하게 돼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분무액을 코 막혔을 때 앞에다가 대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강아지들한테 적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우리 애가 기침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기관지가 좀 약한 편이다 라고 하면 이제 집에서 네뷸라이저, 휴대용 네뷸라이저 같은 거 그런 것들 구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애들이 싫어하기는 합니다. 집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단 여기 목 위쪽 부분으로 해서 경미한 증상들 그리고 병원에 꼭 오지 않아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목 아래쪽 부분으로 해서 이제 기침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목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질병의 중증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체계적인 치료랑 그리고 체계적인 진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노령견을 키우고 있는 아이다라고 하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